지금 시간이 2020년 6월 21일, 오늘 일요일이고요. 오후 9시입니다. 시간은 이제 많이 흘렀어요. 많이 흘러서, 어, 다음 주면 4주? 예, 4주 차가 됩니다. 요지부동이네요. 요지부동. 예, 제가 6월 달 내내 지켜본 소감은, 대단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다우 지수를 한번 볼게요. 다우 지수를 먼저 보면, 자, 다우 지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다우 지수를 살펴보면 지금 보이실 거예요. 예. 일봉은 208포인트 하락했죠. 일봉은. 얼마 안 빠졌어요. 사실. 일봉만 보면 뭐 그다지 빠진 게 없고요. 그다음에 주봉을 봐도 그냥 윗꼬리만 긴 양봉이에요. 그리고 월봉을 보면 월봉은 제법 윗꼬리가 길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월봉 윗꼬리는 꽤 긴 편이에요. 보시면 예, 제법 길어요. 제법. 아, 보면 근데 다우 선물을 보면 어, 더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현물이 빠진 것보다 더 많이 내렸어요. 더 많이 내려서 볼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25,513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지금 다우 지수의 일봉으로 보면 25,871인데 선물로 보면 513이란 말이에요. 대략 한 260포인트 정도가 더 빠진 거니까 한 460포인트 정도 빠진 거죠. 네, 460포인트 정도 빠진 거고 고가로 따졌을 땐 고가가 얼마까지 올라갔었더라? 고가가 26,300이에요. 그 26,300에서 25,500까지 빠졌으니까 800포가 빠진 거예요. 고점 대비 지금 800포인트 정도 다우가 하락을 한 상태예요. 다우 선물 기준으로. 그래서 일단 월요일 시가는 모르겠어요. 월요일 시가를
어느 정도에 둘지가 사실 가늠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는 우리 증시가 종가를 찍을 때 위치가 얼마였냐면, 잠깐만요. 확인을 해볼게요. 대충 26,100 정도 됐었거든요. 100에서 200 사이. 그러면 한 600포인트 정도 빠진 거예요. 예. 지금 금요일에 우리 증시가 끝나는 시점에서, 예, 다우가 끝나는 시점까지 대략 600포인트 정도가 하락을 한 거니까 이 중에 어느 정도를 반영할 거냐라는 이제 질문에는 제가 쉽게 대답을 못 하는 거죠. 만약에 600포인트가 빠진 이 시점에서 내일 아침에 다우가 더 내려서 시작을 하면 여파가 조금 있겠죠. 음. 올라서 시작하면 하는 수 없는 거고요. 예, 내려서 시작하면 영향은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종가의 위치가 25,500이라는 거는 지난달 고가가 25,700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달 고가보다 낮은 위치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미선으로 따지면 지난달 고가보다 낮은 위치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월봉을 한번 볼게요. 미선으로도. 예, 맞아요. 그럼 지난달 고가보다 지금 낮은 위치예요. 그러면 25,758보다 낮은 위치라는 거는 반대로 우리나라 증시를 봤을 때의 적정 주가는 똑같이 고가보다 낮아야 되니까 271.44보다 낮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우 지수에서 월요일 날 급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증시의 적정 지수는 271대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지금 12포인트 정도 김치 프리미엄이 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증시로 보면 현재 다우 대비해서, 예, 대략 12포인트의 김치 프리미엄이 껴 있어요. 요새 암호화폐에서 유행하던 김치 프리미엄이, 예, 코스피에도 이제 끼기 시작한 거죠. 어, 그러니까 지금 이 김치 프리미엄을 어떻게 할 건지가 사실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 다우 대비해서 엄청나게 고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월봉으로 가보면, 음, 월봉은 지금 매도 자리에 있어요. 예, 매도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올라가면 매도를 하기도 그렇고, 매수를 하기도 그렇고, 양쪽 다 하기가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여기가 A인데, 여기가 뭐냐? 예, T차트의 20 상단선이죠. 근데 지금 거래량이 매일 올라왔기 때문에, 예, 여길 넘을 수 없거든요. 논리적으로는 이제 이 위로는 매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82.5 위로는 매수하기가 너무 안 좋은 자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283.37이니까 현재 상태도 0.8 정도 오버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가치가 없는데 오르면 매수를 할 수도 없고, 예, 매도를 해놨는데 안 빠지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죠. 지금이 약간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다우만 보면 적정 지수는 여기에요. B. 지금 여기에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12포인트 정도의 거품이 끼어 있는 거죠. 이걸 코스피 지수로 한 사람은 대략 100포인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걸 다음 주에 어떻게 할 건지가 관건이죠. 만약에 다우가 현재 25,513 미선 기준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빼면 음봉 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빼면. 그러니까 다우가 다음 주에 이 위치에서 더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거는 월봉을 음봉 내겠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월봉이 음봉 난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음, 그렇게 보이고요. 만약에 이제 다우가 버티면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예. 버틴다고 해도 아마 급등이 나와야지만 키높이가 맞을 거고 지금 뭐 이미 12포인트 정도 오버슈팅을 한 상태라서 이게 과연 버틸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이네요. 자, 월봉은 사실 할 이야기가 없어요. 예, 거래량은 양쪽 다 늘었고요. 밑에도 늘었고 위에도 늘었어요. 그래서 남은 7거래일 동안 거래량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분석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거래량 문제가 아니라 지난달 종가냐 아니면 버티느냐. 이제 이 두 가지 문제를 두고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윗꼬리는 애매해요. 지금 윗꼬리가 대략 한 12포인트, 13포인트 정도 만들어져 있는데 이 정도 윗꼬리는 얼마든지 다시 깰 수 있으니까 지금보다는 좀 내려줘야 예, 윗꼬리가 좀 커지겠죠. 그래서 애매하다. 지지가 여기 있는데 뭐 지금 뭐 주봉을 무너뜨리지 않기 때문에 월봉의 지지선은 전혀 쓸 생각이 없어요. 월봉의 지지선을 쓰게 되면 주봉은 다 망가진 거니까요. 계속 주봉만 타고 주봉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월봉의 저항과 싸워가고 있는 거죠. 이제 남은 7일간 결정을 하게 되겠죠. 버틸 건지 무너질 건지. 지금 상태면 위도 열리고 아래도 열려요. 음. 이 상태에서 다음 달을 열어보면 위도 열려 있고 아래도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너무 어렵죠. 이런 구조라면 예, 판단을 내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차라리 음봉이 나든지 예, 그 정도까지 가주면 아 이건 끝났다라고 명확하게 파악을 할 텐데 이건 명확하게 끝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도 아닌 아주 모호한 상태가 되어 있어요. 주봉으로 갑니다. 네. 주봉은 시가를 막을 생각이죠. 지금 상태에서는 시가를 막고 싶은 거예요. 278. 이 정도를 막고 싶은 거고, 위는 287 정도? 예, 287. 그러니까 위는 287이고, 아래는 280 정도의 박스권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주봉은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갭을 어떻게 할 거냐가 사실 관건일 것 같아요. 만약에 갭이 안 나오면, 어, 답이 없는 거죠. 만약에 하방을 보겠다 그러면 287을 넘어서 하방을 봐야 되는데 이게 주로 보면 4주차고 5주차가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월봉을 음봉 내기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287까지 올라갔다가 268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대략 20%를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287에 갔을 때 과연 268까지 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골치다라는 거고요. 280에 있는 지지선은 일단은 P차트지 T차트는 이미 한번 죽었거든요. 네, 다 쓰긴 썼어요. 그래서 아마 뭔 일이 벌어지면 이번 주 시가 이 자리 한 278 라인에서 뭔가 좀 터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버티든 무너지든 저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예, 특정한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거래량을 줄였어요. 기가 막히게 줄여놔서 예, 지금 일단 거래량 투자 신미도가 이게 몇 개월 만에 몇 주 만에 줄었냐면 1주,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예, 9주 만에 처음으로 거래량 투자 신도가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거래량을 줄이면 어쨌든 한 번 더 시도를 하게 될 거고요. 거래량이 는다 그러면 하방으로 가기에 나름 나쁘지 않은 자리예요. 추세선은 다 썼는데 무너지진 않았어요. 이게 음봉으로 죽었으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어쨌든 양봉으로 계속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주봉을 무너뜨리지 않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봉 입장에서는 계속 V자형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봉이 무너지지 않으니 월봉의 지지를 이용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번 주에 고가 투자 심리도와 저가 투자 심리도를 모두 하락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유효해요. 그래서 해볼 만한 자리인데 그 다음 주 마지막 주에는 고가 투자 심리도가 0이기 때문에 예, 이번 주에 확실히 음봉을 만들어 놔야 하락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겠죠. 어쨌든 애매해졌어요.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건 다우지수가 금요일 고점 대비 800포인트가 하락했다라는 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갭을 어느 정도 줄 거냐라는 게 사실 이슈인 거죠. 그거 외에는 그냥 지금 상태에서 등가로 시작한다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예, 등가로 시작하면 쉽게 빠지기도 어려운 구조고 설사 빠진다고 해도 아마 갭으로 빠지지 장중에 빠지기는 또 쉽지 않아 보여요. 저가 투자 심리도는 최저가 모드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전봉의 저가를 깨는 봉이 나오면 이번 주 저가를 깨게 되겠죠. 저가는 267.95. 그러니까 앞으로 3주 내에 주봉상 전봉 저가를 깨는 봉이 나오면 예, 267대는 한 번은 충분히 볼 수 있는 구조까지는 만들어 놨어요. 포기를 안 하고 있죠. 예, 지금 상태에서 보면 어쨌든 처음으로 고가 투자 심도를 낮추긴 했는데 봉까지 무너진 게 아니라서 예, 시간은 무너졌고 봉은 버텨요. 그래서 이게 좀 아리까리한 상태로 마무리를 했는데 다음 주가 4주 차니까 더 골치 아픈 거죠. 이게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면 하락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제 7거래일 남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위로 가면 내려갈 수 있는 시간을 까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 재수 없으면 네, 복잡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약간은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예. 일단 내려가려면 다음 주 고가 대비 종가는 좀 멀어져야 돼요. 만약에 종가 고가의 형태면 아주 지저분한 장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굉장히 골 때려요. 이건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봉을 정말 예. 자, 지금 종가만 따라가 보면 이게 종가예요. 종가만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 요 봉, 예. 이 봉에서 이미 여기를 깨고 싶어 해요. 1번. 종가만 보면 지금 적정 지수는 얼마냐? 잠깐만요. 적정 지수는 267 아래예요. 268, 67.95 아래. 그러니까 종가만 보면 예, 그 정도 밑으로 가길 원해요. 예. 언제까지? 여기 날짜까지. 그러면 월, 화, 수요일까지요.
수요일까지 가고 싶은 자리는 267.95예요. 밑으로 가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월봉이 음봉 날 거라는 거죠. 267.95는 시가가 269.29이기 때문에 만약에 일봉의 종가가 원하는 만큼 가면 네, 월봉은 음봉 난다는 소리죠. 네, 종가는 그래요. 근데 저가는 안 그래요. 저가는 그냥 딱 이렇게 수평을 딱 만들면서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런 오류가 없어요. 뭘 하고 있는 거냐? 못 내려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종가가 가고 싶은 길을 저가랑 고가랑 안 열어주는 거죠. 자, 요봉. 요봉은 주봉의 시가예요. 근데 딱 주봉의 시가에 예, 금요일 날 저가를 뒀어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이번 주 시가까지만 조정을 주면 일봉은 저가가 무너지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까 주봉 설명드릴 때 그 얘기 드렸죠? 시가에다가 지지를 받쳐놨다고. 예, 여기 보면 시가에다가 지지를 대충 받쳐놨잖아요. 근데 그 시가가 가도 일봉은 전봉 저가가 무너지지 않도록까지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그 조정을 해댄 거죠. 만약에 여기가 무너지면, 그죠? 여기가 무너지면 저가 투자 심의도가 맨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고요. 그러면 최저가 모드가 나오기 때문에 1번이 목표가 돼요. 자, 다시 정리를 하면 금요일에 저가가 무너지면 잘하면 월봉이 음봉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고요. 어, 금요일 저가가 무너지지 않으면 매수할 수도 있겠다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세요. 갭이 얼마큼 뜨는지. 그래서 갭을 딱 보시고 금요일에 저가가 무너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하락을 어느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안 무너져. 그리고 양봉나 그러면 어,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머리를 딱 머리를 두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위로 가면 287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저항이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위로 틀면 287까지 갈 수 있다고 딱 보면 되고 문제는 이제 아래로 갔을 때 이번 주 주봉 시가까지만 조정을 할 거냐 아니면 시가를 무너뜨리고 난 뒤에 그러면 이제 일봉에는 거의 최저가 모드가 뜰 텐데 그러면 월봉을 음봉까지 바꿀 거냐 이제 다음 주 관찰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중간은 없을 거라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 중간은 없고 287 위로 올라가든 아니면 월봉 음봉 나든 둘 중에 하나로는 움직일 것 같은 생각이 꽤 듭니다. 근데 이게 사인이 이건 뭐 양쪽으로 다 열려놨기 때문에 여기다 대고 제가 아유 이게 오라요 저게 오라요라는 말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은 사실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상방 쪽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에 양봉으로 틀어버리면 그러면 287대 주가도 지수도 능히 볼 수 있는 충분한 자리라고 봐요. 자, 요건 그렇고요. 어, 돈이 움직인 걸 한번 보자고요. 잠깐만요. 돈을 움직인 거를 좀 보여드리면 이게 돈의 흐름인데 자, 돈만 보자고요. 돈만. 그러면 코스피에선 개인이 1647억을 샀고 외국인이 468억을 샀고 기관이 2164억을 팔았어요. 네. 선물에서는 개인이 1288억을 샀고 외국인이 2727억을 팔았고 기관이 1696억을 샀어요. 자, 콜은
개인이 남았고 42억. 풋은 외국인은 콜을 60억 매도했죠. 그 다음에 기관은 양매수했어요. 콜 22억, 풋 38억. 그죠? 그럼 이것만 딱 보면 특이한 점은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했다는 점이죠. 예, 장중에 5,300억까지 갔다가 2,700억까지 했으니까 대략 한 2,600억 정도는 환매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매도로 끝난 건 조금 특이한 사항이에요. 예, 매도로 끝냈어요. 매도로. 그리고 개인에게 콜을 42억을 넘겨주고 본인들은 콜을 60억 매도했죠. 그럼 외국인의 현물 매수만 빼면 선물이랑 옵션을 보면 하방을 세팅한 거예요. 외국인은. 지금 외국인이 들고 있는 선물이 얼마일까요? 7천억인가? 잠깐만, 그것도 볼게요. 지금 계속 돈을 추적하고 있어요. 6천억. 예. 자, 보이시죠? 예, 외국인이 지금 들고 있는 선물은 6천억 수준이에요. 많지 않아. 지금 6월 15일이 100% 빠진 날이죠. 6월 15일에 100% 빠진 날에 1조 3,500억까지 들고 있었는데 지금 한 7천억 정도는 이제 매도한 상태예요. 예, 그리고 계속 줄이고 있어요. 계속 줄이고 있다는 게 이제 특징이죠. 어, 여기서 폭발적인 외국인의 매수가 나온다고 해도 이 정도 선물 금액 가지고는 크게 돈을 노리긴 쉽진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물 단가를 내릴 거면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매수를 한다고 해도. 예. 매수하면서 올리면 단가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시 들고요. 자, 콜은 외국인이 매도하고 개인이 지금 81억을 매수하고 있어요. 풋은 오히려 금융투자가 매수하고 있고 개인은 매도하고 있죠. 그럼 개인 포지션만 보면 개인은 선물도 사고 콜도 사고 풋은 매도해요. 그러니까 파생으로 보면 개인은 상방을 보고 있어요. 예. 외국인은 선물은 사지만 콜은 매도하고 풋은 사는 거죠. 예. 다시 기관은 선물은 사고 콜도 사고 풋도 사는데 풋이 한 5배 정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보면 그냥 파생해서 상방은 예, 개인이 보고 있는 상태고 현물은 지금까지 29조 원 정도를 개인이 매수를 했으니까 현물은 뭐 개인만 상방이에요 항상. 외국인이 400억을 산다고 해도 뭐 티도 안 날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개인이 400억 샀잖아요. 예. 그래도 8천억 매도예요. 그러니까 옵션 만기를 지나서 금융투자도 4,400억, 외국인은 8천억, 개인만 1조 8천억을 사고 있어요. 심지어 연기금도 매수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에서는 예, 공격적인 건 개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의 구조만 보면 언제까지 가려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개인만 사니까. 주구장창 개인만 사요. 여기서 무너지면 개인만 손해보죠. 왜? 외국인은 손해볼 게 없어요. 원래부터 팔았으니까. 증권도 계속 팔았기 때문에 손해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개인이 이익을 보지만 내려가면 개인만 손해를 보는 그런 유형의 거래 내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돈만 보면 야, 이거 언제까지 갈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근데 차트를 보면 계속 지키고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계속 지키면서 안 떨어뜨리고 있는 거죠. 본인들은 계속 팔아가면서 외국인이나 기관은 계속 팔아가면서도
증시는 떨어지지 않게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포스를 들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계속 팔아가니까 굳이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죠. 일반 주식을. 근데 어쨌든 지수는 절대 떨어뜨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예. 그렇다고 선물을 또 엄청나게 사지도 않는 거죠. 그냥 지금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보여드릴 건 코로나. 예. 어제 3만 건이 넘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제 드디어 미국의 신규 확진자가 5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어요. 예, 5월 이후의 최고치. 근데 최고치를 하루 더 경신한 거죠, 지금. 3만에서 3만 1963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아마 어제 데이터일 거예요. 그러니까 6월 20일 기준으로 이 정도까지 올라온 거죠.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단순해요. 어, 코로나 때문에 미국 증시가 폭락할 거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고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미국 정부에서 얘기하는 코로나와 관련된 사실은 다 허구다예요. 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그겁니다. 지금까지 경제 재개를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의 확산세가 진정됐고 그래서 좋아졌고 그래서 경제 재개를 했고 셧다운을 풀었고 그죠? 그런 일련의 일들이 벌어졌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행위들은 이 질병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횡보장의 형태를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건 횡보장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시간이 가서 조정이 일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대로 가면 제가 보기에 4월 달의 최고치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형태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 정부는 코로나에 그거를 잡을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이 그래프만 보면 이 그래프로 봤을 때는 이게 폭등장이 온 뒤에 살짝 조정하고 다시 가는 형태의 장처럼 보여요. 이게 주식이면. 그 말은 미국은 계속 확산될 거라는 거죠. 환자가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미 3만 명을 넘었고 하루에 줄겠어요? 줄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여요. 왜냐? 이걸 줄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셧다운이란 말이에요. 사람들 못 돌아다니게 하고 강제로 회사를 닫아버리고 했던 이유가 어쨌든 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강제 조치를 취했는데 지금은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했고 강제 조치를 취할 수도 없겠죠. 돈을 줘야 되니까. 그럼 결국에는 감염되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건데 지금 내버려 두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보기엔 정부가 포기한 것 같아요. 이미 정부에서 손을 쓸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다시 셧다운을 하든 셧다운을 하지 못하면 그냥 확산하게 두는 거예요. 어떤 인터넷 방송 보니까 QE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회사채도 매입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자금을 공급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금 공급에 의해서 다우 증시가 오르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예. 근데 그 이면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서 증시가 오르는 것 같진 않아요. 저는 그거는 명확하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서 증시가 오른 게 아니라 자금을 계속 공급해 주니까 그 돈을 가지고 금융기관들이 돈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오르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아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자금을 많이 쥐었기 때문에 그 자금을 가지고 예, 가지고 있는 순간만큼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자금을 운용하는 거라고 봐요.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량한 데 투자한대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우량하지 않은 데다가 투자하면 손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량한 쪽에다가 돈을 투자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량한 쪽에 투자하는 쪽은 증시가 오를 거 아니에요? 그게 다우 지수고, 그게 나스닥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엔 투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를 포함해서 신흥국 쪽엔 투자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우량하지 않으니까. 미국이 제공하는 자금 제공 대상에 한국 기업이나 한국 정부나 한국 금융기관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는 오를 수 있죠. 다우가 오르니까. 근데 다우가 오르는 이유와 우리나라 오르는 이유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네. 자, 미국에서 사고가 나요. 만약에 미국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주가를 빼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들은 미국의 현물을 팔 거란 말이에요. 왜? 금융기관들은 다시 현금화를 해야 되니까. 위기가 오면 현금화를 한 다음에 그 현금화를 통해서 거둬들인 수익을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물을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선물만 딱 팔면 끝인 거예요. 그럼 이 랠리가 어디까지 갈 거냐? 그러니까 다우 지수를 올리던 금융기관의 돈을 언제 뺄 거냐? 이제 그 위험이 언제냐? 그 시점을 언제로 인식할 거냐가 지금 보기에는 가장 이슈일 것 같고요. 어쨌든 코로나는 이제 진정되기는 글렀다라고 보입니다. 이 차트로 봤을 땐 정고점을 넘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예, 여기가 정고점인데 한 37,000 정도 되지 않을까요? 요 정도 수치면 37,000 정도에 위치할 것 같은데 지금 31,000이니까요. 32,000 정도니까 한 5,000 정도만 늘면 정고점을 넘는 거죠. 최고점. 하루 확진자 수 기준으로 최고점을 넘게 되는 거죠. 1차 확산이 끝났다. 이런 말을 우리가 사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셧다운을 하고 그거를 해제한 나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영국, 그죠? 영국. 그럼 영국에 가보면 영국 데이터로 보면 이해가 돼요. 자, 보시면 떨어졌어요. 지금 6천 명대에서 거의 2천 명대 아래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은 해제한 이유가 명확히 있어요. 줄었거든. 자, 그다음에 프랑스. 그럼 프랑스도 똑같이 했잖아요. 그럼 프랑스도 지금 7천대에서 예, 2천대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볼까요? 스페인. 예,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심각했던 나라죠. 예, 보시면 거의 9천대에서 지금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유럽 쪽의 나라들은 셧다운을 한 뒤에 지금 어쨌든 해제를 했는데 스페인, 이탈리아,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은 어쨌든 성과가 있어요. 성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가 대확산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만큼 어쨌든 관리를 철저하게 해왔고 성과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미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다시 찾아와도 결국 미국으로부터 찾아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승도 사실 미국 시장에서 돈을 풀면서 이 상승이 시작됐는데 돈을 풀었지 질병을 잡지는 못한 상황이라 지금 상태에서 이게 37,000을 넘어가면 과연 미국 정부에서 코로나를 확산세를 진정시켰다라고 본인들이 선언할 수 있을지가 사실은 저는 좀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상태에선 이건 확산일로 상태에 있는 그런 그래프라고 보여져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그래프죠. 이 그래프를 들이대고 코로나 확산세는 현저히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미국 정부에서 언젠간 발목을 잡겠죠. 하루 3만 2천 명이면요. 우리나라 인구의 7배예요, 7배. 그러면 3만 2천을 7로 나누면 7, 4, 28, 7, 5, 35니까 4천 명. 예,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루에 4천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마 하루 4천 명 나오면은 나라가 뒤집히지 않겠어요?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의 미국이라는 나라의 상태를 보면 이건 감당이 안 될 텐데. 왜냐면 하루에 4천 명씩 입원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오른다라는 게 사실 놀라운 거죠. 돈의 힘이 대단하긴 하지만 돈의 힘으로도 지금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게 지금 이 코로나의 확산세인 것 같아요. 그 다른 유튜브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정작 코로나에 확진된 환자들에 대한 지원은 아무것도 없고 돈만 풀고 있다는 거죠. 미국은 확진이 돼도 치료를 해주지 않으니까 방법이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막 격리시키고 차단시켜가지고 치료까지 해주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엔 여기서 더 증가하면 정부 능력으로도 도저히 커버할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똑같은 친구 중에 브라질이 있고요. 예, 브라질. 또 그다음에 인도가 있어요. 인도. 예, 요 3개국은 파죽지세입니다. 파죽지세. 예, 인도는 뭐 어마무시해요. 늘어나는 숫자가. 결국 전 세계적으로도 하루에 늘어나는 게 어, 어제만 해도 14만 명이 늘어났으니까요. 그 전날 18만 명이 늘어났고 계속 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한 국가, 특히 우리나라만 따지고 보면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렇게 실패한 케이스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완전히 성공한 케이스도 아니지만 그렇게 막 심각하게 경제에 타격을 줄 정도의 상황도 아직은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교역해야 될 나라들이 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과연 앞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질 수 있을지도 사실은 의문인 거죠. 자, 치료제가 나오려면 한참 걸릴 거고, 백신은 한참이 아니라 올해 내엔 거의 불가능할 거고요. 왜냐하면 임상을 다 거쳐야 되는데, 그 임상을 제대로 다 거쳐서 나온다라는 건 사실 장담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확산세를 계속 막아야 되는데, 어쨌든 증시와는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코로나라는 게 다시 부각되는 상황이 오면 어, 뭐 이거 뭐 대응 불가능한 수준까지는 왔다고 봅니다. 답이 없어요. 이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특히 미국 정부는 없는 것 같아요. 3월 22일 정도에 셧다운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3월 22일이면 10,00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 수로 10,000명이 안 됐을 때 셧다운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을 기준으로 보면 10,000명으로 따지면 한 2,000명 정도까지는 떨어져 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 성과가 난 상태라면 지금 신규 확진자는 2,000명 언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미국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어쨌든 이 질병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다고 봐야 될 텐데 지금은 어, 1만 명은 고사하고 예, 최고점을 향해 다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방역을 했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이건 방역을 한 게 아니죠. 그냥 방치한 거죠. 그럼 이제 방치해 놓은 상황에 대해서 언제까지
묻고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투자하는 사람들의 논란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적어도 이렇게 되면 항공사는 망하지 않겠어요? 전 다른 기업은 모르겠어요. 예. 확진자가 이렇게 나오면 비행기를 어떻게 타요? 예. 비행기가 감염원인데. 저는 워렌 버핏의 판단이 맞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전 비행기를 타고 여행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다우 지수의 움직임을 보면 어차피 뭐 1800%를 내려도 하루에 1000%씩 올리기도 하니까 돈의 힘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얼마든지 올릴 수 있고 언제 멈출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는 확실히 실패했다고 보여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 엄청난 4주간의 폭락이 온 다우 지수는 4주에서 한 6주 정도 폭락이 왔잖아요. 하락할 때. 그 원인이 겨우 신규 확진자가 10,000명 정도 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루에. 근데 지금은 그 3배의 인원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있다라는 게 신기한 거죠. 아무것도 아닐 때는 그 문제를 부각시켰는데 정부에서 돈을 냅다 밀어주니까 더한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경기가 나아질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예. 저런 상태가 더 지속되면 하루에 3만 명, 4만 명을 찍는다? 4만 명 찍으면 한 달에 100만 명이에요. 그죠? 하루에 4만 명의 확진자가 뜬다는 거는 한 달에 100만 명씩 확진자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의 성남만한 도시, 부천만한 도시가 한 달, 한 달이 되면 전부 다 확진자가 된다는 소리예요. 미국인들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도저히 그게 상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병은 감염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2%가 죽는다고 치면 100만 명 감염되면 2만 명이 죽는 거예요. 예, 잘못도 없이 감염됐다는 이유로 치료를 받을 수도 없고. 음, 전 공포를 느끼거든요. 이런 질병에 대해서. 예, 이 병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 병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암이라는 질병, 에이즈라는 질병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걸리지 않을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그 질병을 걸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 질병에 걸리지 않아요. 특히 에이즈는 웬만해선 걸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걸리면 죽는다고 하지만 치사율도 엄청나게 높지만 걸릴 확률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근데 이 병은 잘 죽진 않아요. 근데 방어할 수 있는, 내가 걸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어려워요. 이 병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거죠. 내가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이 동네에도 확진자가 떴어요. 네. 근데 그 확진된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돌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걸렸다라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데요. 머리가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원형 탈모가 올 정도로. 그러면 걸려서 아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동선이 있잖아요. 그 동선 때문에 엄청나게 또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회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미국은 인구는 7배인데 확진자는 몇 배죠? 거기는 3만 명, 우리는 하루에 70명? 70명, 700명, 7,000명이면 100배잖아요. 7,000명이면 100배인데 3만이니까 400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확진자의 400배 이상의 인원이 하루에 발생을 한다는 거니까 저는 그게 머릿속에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타 방송을 보면서 아, 오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나아진 게 없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전혀 나아진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올해는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이미 토착화가 됐고, 토착화가 된 상태에서 치료제도 없고, 그리고 백신도 없어요. 예.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예요. 걸려보니 잘 죽지 않더라. 그죠? 걸려보니까 잘 죽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사람이 덜 죽어. 그러니까 공포심은 계속 다운되는 거죠. 그리고 난 안 걸려봤어. 그러니까 두려움도 적어요. 안 걸려봤고 실제 죽은 사람이 옛날에 중국에서 본 방송처럼 그렇게 막 치명적으로 그런 행동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두려움은 어차피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 있는 상태인 걸로 보여요. 여기서 확산을 잘 막아야겠죠. 우리나라도 지금 조금씩 확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가장 두려운 건 토착화예요. 토착화가 되면 감염 경로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감염 경로를 모른다라는 거는 이제 언제 어디서든 그 병에 감염될 수 있다라는 거니까요. 지금 미국은 상당 부분 진행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환자인지 몰라. 그리고 그 환자가 건강해.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예, 과연 이게 세계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주식 못 사겠어요. 이게 오를 수는 있는데 저는 동참을 못 하겠어요. 미국이 가진 돈의 힘으로 증시가 더 오르고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돈의 힘을 무시하진 않아요. 근데 두 가지가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우리나라엔 투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자국에는 투자했지만 우리나라엔 투자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코로나는 전혀 나아진 게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 두각될 날이 오겠죠. 그땐 우리나라에 투자한 게 없기 때문에 뺄 때도 전혀 부담이 없을 거라는 거죠. 정말 이게 대세 상승이면 엄청난 돈을 우리나라 시장에다 때려 박았을 거예요. 제가 봤던 2009년도. 네, 그땐 그랬거든요. 엄청난 돈을 때려 박았어요. 와, 이걸 어떻게 들지? 라고 생각했을 만큼 예, 엄청나게 사들여요. 들어올릴 때는 뭐 6천억, 7천억씩 막 사거든요. 지금은 그게 없어요. 이렇게 급등하는데도 전혀 그렇게 돈을 쏟아붓는 모습이 없다라는 게 저는 정말 기이할 정도예요. 제가 보지 못한 유형의 장인 거죠. 저는 포기해요. 완벽하게. 저는 상승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포기했다고 해서 이 증시가 안 오르느냐? 예, 그건 아니에요. 예, 올라가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만큼의 돈의 힘이 있으니까. 근데 돈의 힘으로 끌어올리더라도 실적은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특히 미국은. 더 지나면 항공업은 못 버틸 겁니다. 예, 왜냐면 다 환자들만 탈 거기 때문에 버틸 수 없을 거라고 봐요. 아무리 올린다고 해도. 그러면 우리나라도 항공업이 버틸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들이 다 환자 투성인데 예,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자, 그렇게 하고 코인을 볼까요? 코인은 사실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예. 월봉은 지지 찍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끝. 예. 주봉은 무너졌는데 저항까지 안 가요. 그러니까 월봉의 지지에서만 딱 튕기고 주봉 저항까지는 안 가고 있는 거죠. 그냥 간 보고 있어요. 오늘 일요일입니다. 이거 음봉 나면 끝이에요. 자, 일봉도 아무 생각이 없죠. 그러면
월봉 매수가 외에는 볼 게 없다는 얘기예요. 예, 암호화폐는 지금 월봉 매수가 빼고는 뭐 손댈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플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세 상승장을 몇 번 겪었거든요. 그리고 하락장도 겪었고, 하락장은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리먼 브러더스 GM 파산으로 연결되는 그 과정을 한번 겪었고, 그 다음에 겪은 건 동일본 대지진 다음에 그리스 사태, 그걸 겪었고요. 그 다음에 뱅가드 펀드런 사태도 겪었고, 그 다음에 미중 정상 무역 분쟁, 예, 그걸 겪었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겪은 게 지금 최근의 사태인데, 개인이 사서 오른 장은 처음 봐요. 예, 개인이 이렇게 사서 오른 장은 처음 봅니다. 그리고 증시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 잘은 모르겠지만 이건 장기 레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이게 7, 8달 오를 구조의 상승이라면 외국인이 담아야 돼요. 장기적으로 계속 끌어올려야 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기적으로 간다는 얘기는 선물은 불가능해요. 만기가 오기 때문에. 선물로 끌어올리는 건 3개월을 넘기 힘들어요. 근데 현물로 끌어올리는 건 1년이고 2년이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세 상승을 할 때는 현물로 땡기는 게 일반적이라고 봐요. 근데 지금은 현물로 땡기는 게 아예 없어요. 선물로만 땡기지. 그럼 이건 롱은 아니거든요. 언제 놓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끌고 올라가는 거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패배할 수 있을지언정 따라가기는 어려워 보여요. 제 논리로는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차트를 보긴 하지만 저는 사실 돈의 흐름을 더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예. 왜냐하면 차트를 망가뜨리는 걸 무수히 봤기 때문에 돈이 무서워요. 돈으로 팔면 그냥 무조건 내려요. 차트고 뭐고. 돈으로 사면 올라가고. 그런데 지금 거의 반년 동안에 25조 원의 돈을 내다 팔았는데, 예, 그걸 보고 와 이건 상승장이야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가 사실 저는 이게 머릿속에서 이게 계산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뭐 주가 3천, 주가 2,600, 삼성전자 7만 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갈 줄 안다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왜 안 살까요? 삼성전자가 7만 원 걸 거고 주가가 2,600 갈 거라면 기관이나 외국인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걸. 그러면 뭘 할까요? 내려서 개인들의 물량을 다 털겠죠. 왜? 올라갈 거니까. 다 팔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계속 주고 있단 말이에요. 너 가져. 너 가져 하면서 계속 줘요. 그 얘기는 앞으로 찾아올 게 행복하지 않으니까 줄 거라는 거죠. 행복할 거면 지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이미 늦었어요. 여기서 외국인과 기관이 사면 정말 멍청한 짓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애초부터 살 생각이 없었고 지금도 또한 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놓겠죠. 그 어딘가에서 놓을 때 그 타이밍을 잘 잡으면 좋은 이야기를 들 것 같고요. 예. 그걸 못하면 계속 지금처럼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근데 욕을 얻어먹는 건 어차피 하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상승장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고요. 예. 이건 제 상식에서는 도저히 제 머리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장이기 때문에 일단 제 입장에선 이게 올라가더라도 매수로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언제 무너뜨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주봉을 무너뜨리는 날이 오겠죠. 그게 언제인지는 좀 더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 10시고요. 지금까지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띵글 서버 쪽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중간에 테스트하면서 일부 데이터가 오류가 있는 게 있어서 그 오류를 또 잡고 있어요. 어, 일단 지금 상태에서 띵글 코인 쪽은 앱은 작업이 돼 있고요. 예, 업데이트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오늘 밤 내일 아침 정도에 구글 스토어에 신청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띵글 스톡도 지금 검수를 받고 있어요. 검수를 받고 있어서 검수가 끝나면 이제 그 서버에 저희 쪽 실제 서비스하는 DB에 띵글 스톡이 탑재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바라보도록 소스 수정을 해야 돼서 그 작업도 내일 오전 중에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작업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지금 앱은 제가 테스트를 다 하고 있거든요. 양쪽 다. 근데 지금 뭐가 있냐면 조금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던 띵글 코인하고 띵글 스톡이 약간 다를 거예요. 예. 약간 기능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실제로 이제 앱을 열어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음, 빠르면 내일 중에 오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지금 세 개가 다 같이 작업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버 쪽 작업하는 거랑 앱 두 개가 다 승인이 난 상태에서 그 실제 DB를 바라보도록 소스 수정을 하는 작업들이 일부 남아 있어서 이제 그 부분까지 다 확인이 되고 그러면 예, 서비스 오픈 공지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좋은 꿈 꾸세요.